안녕하세요. 신혜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안철우 교수님의 호르몬 혁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국내 최고 호르몬 권위자인 안철우 교수님이 새로 낸 책인데요. 하루 15분 호르몬 혁명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뒤집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루 15분 루틴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내분비내과 전문의이신데요. 가속 노화의 원인을 호르몬 불균형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안철우 교수님은요, 국내 최고의 호르몬 권위자이십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늘 따뜻하게 맞아주는 의사이시기도 하시고요. 호르몬이 우리 몸의 관제탑이자 지휘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알리려는 호르몬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석박사를 받으셨으며 2007년부터 2년간 미국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개관 교수를 지냈습니다. 연대 의과대학 혈관대사 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으시고요. 현재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로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었어? 뭉크씨 도파민 과잉입니다. 불멸의 호르몬, 도파민 밸런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등 다수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서문, 하루 15분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기적의 시간. 1장, 저속 노화와 가속 노화는 호르몬이 결정한다. 2장,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막는 호르몬 레시피. 3장, 기분 조절부터 치매 예방까지 호르몬에서 답을 찾다. 4장, 호르몬 균형으로 체중은 물론 건강까지 잡는다. 5장, 느리고 현명하게 나이 드는 호르몬 관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5분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호르몬 관리 요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많이 참 실질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15분 호르몬 처방전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차례에 나누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저속 노화와 가속 노화는 호르몬이 결정한다. 가속 노화기는 왜 남녀를 불문하고 공통된 시기에 나타날까요? 인체의 설계자라 불리는 호르몬의 변화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인체를 관장하는 호르몬은 일생에 걸쳐서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출생 이후 서서히 증가해서 10대 때 분비량이 급격히 늘고 20대에서 30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40대를 기점으로 감소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60대 이후부터 더욱 감소하여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네요.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확인한 가속 노화기는 몇몇 호르몬의 분비량 감소기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이 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성은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4분의 1에서 4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계단식 노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호르몬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시작되면 피부 노화와 심혈관 질환이 위험이 증가하고요. 우울증 유발 및 기억력 감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불면증과 같은 갱년기 증상까지 겹치면서 광범위한 노화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남성은 40대 이후부터 해마다 1%에서 2%씩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75세가 되면 20, 30대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성욕 감퇴, 근육량 및 근력 감소, 체지방 증가, 피로감, 우울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남성 갱년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성장 호르몬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인간의 성장을 관장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사춘기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2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14.4%씩 줄어든다고 하네요.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65세부터는 절반 이상이 성장 호르몬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극소량만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성장 호르몬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장 호르몬은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와 뼈와 피부 건강, 면역 기능 등 다양한 곳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성인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성장 호르몬이 줄면 근육량은 줄고 지방 분해가 어려워지고 피부 탄력과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전반적인 신체 활력 지수도 낮아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극단적으로 감소하면 금세 노인이 돼버립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멜라토닌의 감소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멜라토닌은 흔히 잠을 부르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학계에서는 호르몬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멜라토닌이 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항상성을 유지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젊음을 유지하며 치매 등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40대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서 65세 이상이 되면 젊은 성인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분비량 감소는 계속돼서 노년기가 되면 40, 50대의 절반까지 낮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의 양과 질이 모두 나빠지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하네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에 귀를 기울이고 호르몬 밸런스를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반만 맞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 질병 치료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모두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노화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나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젊음을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는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막는 호르몬 레시피를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노화 속도의 개인차가 커집니다. 40대 이후가 되면 같은 나이일지라도 외적으로 6살 이상 차이가 나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노화 속도의 개인차가 커지는 걸까요? 흔히 노안도 동안도 타고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체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노화의 속도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적 메신저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세포의 재생과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고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등 성호르몬은 피부 탄력, 뼈 건강, 성 기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도 코르티솔 등 다양한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체의 노화 시계를 조절합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설계도와도 같은데요. 호르몬을 잘 관리하면 가속 노화를 저속 노화로 질병에 걸린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속 노화를 막고 저속 노화로 몸의 시스템을 바꾸고자 한다면 호르몬 균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호르몬 관리가 인생 관리라는 생각으로 좋은 생활 습관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성장, 대사, 감정, 수면, 면역, 그리고 노화 속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신체 기능에 관여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 젊음을 잃고 병에 걸리고 맙니다. 반대로 호르몬을 잘 관리하면 건강과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속 노화의 핵심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기 위해서는 비타민을 채우듯 좋은 습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호르몬이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치 않고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부작용도 없으니 어떤 약이나 영양제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의 중요성을 모두가 알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이 부분인데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정말 작은 시간이지만
단 15분만으로 습관을 고치고 삶을 바꾸고 가속 노화를 늦춘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를 한 번에 많이 주입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삶을 건강하게 바꿔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먹어서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해서 몸과 마음의 좋은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호르몬 밸런스가 맞아져서 치유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는 15분 처방은요. 멜라토닌이 충만해지는 아침 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뇌는 빛을 보면 낮으로 인식하고 멜라토닌 분배를 억제하는데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싶다면 빛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 일상에는 늘 빛이 있죠. 밤에도 온갖 곳이 환하고 스마트폰만 봐도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멜라토닌 분비가 교란되면 밤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잘 자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노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깨어있어도 정신이 명료하지 않은 좀비와 같은 삶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비타민 D도 챙길 수 있는 아침 산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에 먹는 보약, 낮잠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낮잠을 자면서 많이 성장을 하는데요.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고 뇌에 새로운 신경이 만들어져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각종 호르몬이 정서적 안정을 유도해서 감정 조절 능력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물론 지중해 연안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필리핀 등에선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는 시에스타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것들이 힘들죠.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것이 15분 정도라도 어디서든 잠깐 엎드려 눈을 붙이거나 잠깐이라도 자는 낮잠을 권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분 일찍 잠들기를 제안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 장애의 주요 원인은 마음의 불편인데요.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이 문제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뇌를 긴장시키고 이때 나오는 코르티솔은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공을 맞는 사냥꾼처럼 긴박한 상황을 대비한다는 거죠.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온몸이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는 거죠. 잠을 못 자면 피곤이 누적되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려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극심한 피로가 주된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 됩니다. 늦게 잠들지 말고 15분 일찍 자는 것을 자꾸 훈련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는 시간을 앞당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중이라면 수면 의식도 도움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몸을 이완시키고 당장은 수면 장애가 해소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상도 15분씩 당겨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면 환자들의 공통점이 기상 시간이 매우 불규칙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잠을 설치고 자주 깨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날 습관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잠이 들면 한꺼번에 몰아서 자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분 일찍 잠들기를 시작했다면 기상 시간도 조금씩 당겨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시계의 재설정도 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인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어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티타임으로 세로토닌을 춤추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의 온기가 마음도 따뜻하게 해준다면서요. 따뜻하게 차를 마시면서 잡념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에는 여러 효능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진정 효과라고 합니다. 찻잔을 쥐었을 때의 온기, 찻잎에서 우러나오는 향기, 차를 마신 뒤에 입안에 남는 회감을 느끼는 사이 몸도 마음도 진정된다고 합니다.
차의 주요 성분은 태아닌과 카페인입니다. 태아닌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코르티솔 억제를 돕습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도 들어있는 각성 성분입니다.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서 각성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 코르티솔, 카페인, 태아닌, 아드레날린, 세로토닌이 밸런스를 찾아갑니다. 몸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15분 처방전은요. 자외선을 막는 외출 준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출을 꼭 나가는데 집 밖에서 쬐는 햇볕에는 멜라토닌이 있어서 생체 시계를 리셋시키고 자외선에 의한 비타민 D 합성으로 뼈도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고 외출 시 기분 좋은 흥분은 엔돌핀을 증가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도 낮춰줍니다. 외출이 몸과 마음에 주는 긍정적 영향도 상당한데요. 가까운 곳을 걸어다니는 것은 근력 유지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외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새로운 정보로 들어와 뇌를 자극해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사회적 고립을 막아서 외로움과 우울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활력 있는 삶을 위해 외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가려면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옥시토신 마사지가 노화를 막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사회적 유대감, 신뢰, 애착을 형성할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따뜻한 포옹이나 스킨십, 마사지를 통해 분비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늘어난 옥시토신은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노화의 속도를 늦춥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코르티솔은 세포의 노화, 면역 체계를 약화, 염증 유발을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마사지를 통해서 옥시토신의 분비를 늘리면 스트레스가 노화를 앞당기는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서 피부 상태가 좋아집니다. 더불어 옥시토신이 가져오는 안정감은 우울감과 외로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마사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킨십으로 타인과의 접촉만큼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며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이상 요무도 파악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실제 마사지 중에 종양을 발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습니다. 7번째 15분 호르몬 처방전으로 40도 이하 반신욕으로 불면증을 치료한다고 반신욕을 추천하십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온도 변화 외에 혈액순환 개선, 근육 이완 및 통증 완화, 면역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낮아져서 일시적으로 심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따뜻한 온도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계에 진전 효과를 가져와서 근육통이나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부력으로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도 줍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신욕은 잠을 잘 자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는 수면 유도 스트레칭이 잠의 질을 높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몸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근육이 긴장된다고 합니다. 긴장된 근육 속 혈관들은 압박을 받아서 순환이 방해되는데요.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담에 걸렸다고 표현하는 근육 뭉침으로 이어집니다. 근육 뭉침도 불면증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유도하는 스트레칭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철우 교수님의 하루 15분 호르몬 혁명 책의 1, 2장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15분 처방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 4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15분 호르몬 요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